제가 만나본 이 젠슨 황 CEO는 좀 한국 사람 같습니다. 빨리빨리. 상당히 스피드를 강조합니다.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고 하이닉스 비중을 높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도 여전히 그 기조는 좀 유지하고 그 마인드는 크게 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여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모든 기업 중에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2024년 11월 3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7조 300억을 내면서 모든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이닉스가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 125원에 동전주였어요. 일반적인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5에서 8% 수준이에요. 사실 삼성전자의 14%도 경이로운 수준인데 와, 이거 40%는 진짜 정신 나간 거죠. 얼마 전에 제가 SK하이닉스 부사장님 또 고려대 신창원 교수님 등과 함께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하이닉스 부사장님께 혹시 하이닉스 내부 분위기 어때요? 이렇게 좀 여쭤보니까 부사장님께서 90년대 후반에 제가 입사한 이후에 제가 현대 반도체 때 입사했거든요. 그 이후로 거의 최고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적자였거든요. 그리고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막 삼성전자를 제치겠다고 하면 내부 임원회의에서도 말이 되냐 그게 하면서 코웃음이 나왔대요. 2019년 HBM의 시장성이 의심받았을 때 살림이 상대적으로 넉넉했던 삼성은 불확실한 미래에 힘을 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1등을 넘어서려면 모험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가난했던 하이닉스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배고팠고 돌아갈 곳이 없는 스타트업들이라던가 추격자들은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모험을 할 것이고 여유로운 1등은 절박했던 스타트업들한테 자리를 늘 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헝그리 정신을 가진 사람들 또 SK의 분위기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최태현 회장님을 만나뵐 수 있다고 하길래요. 제가 만나본 이 젠슨 황 CEO는 좀 한국 사람 같습니다. 빨리빨리. 상당히 스피드를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 스피드를 계속 강조하냐면 만날 때마다 무언가 저희 쪽에 좀 더 빨리 해내라라는 요구를 항상 합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는 HBM4 공급을 예정되어 있는 공급을 스케줄이 돼 있었는데 약속도 다 끝나 있는 상황인데 당겨달라. 얼마를 당겨달라는 거냐? 그랬더니 얼마를 당길 수 있느냐라고 나한테 물어서 글쎄 그거는 내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6개월을 당겨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당겨보겠다고 저희가 노력하고 왔습니다. 그리고선 솔직히 미팅을 더 가기가 이제 좀 두렵습니다. 한번 더 가면은 또 땡겨라 할까봐 이제 좀 쉬었다가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 AI 서밋을 다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행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랑 여러 가지 빅테크의 CEO님들께서도 이제 영상 편지를 보내실 정도로 SK하이닉스에 많은 빅테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실제로 오픈 AI의 CEO님도 오셨고요. 근데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들려고 많이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다크호스가 등장할 수도 있고 오픈 AI의 CEO도 브로드컴이라든가 TSMC랑 협업해서 엔비디아의 이제 그런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자체 칩 생태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 실제로 한번 만나 뵈러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금 연말이잖아요. 네.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당선됐는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바쁘신가요? 아무래도 이 네. 금융시장이 사실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변화죠. 어마어마한 변화죠, 사실은. 지금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당선 호재로 보십니까? 학재로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우선 네. 지금 금융시장도 더 좋게 반응하긴 했었죠. 그래서 좀 호재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근데 또 결국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의 수혜를 더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단기 변수로 우선 보고 있고, AI가 사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잘 나가든 AI가 갑자기 뭐 후행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렇지만 단기간으로 정책적인 수혜가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큰 스트림을 좀 찾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우주 같은 것들, 네. 특히 뭐 일론 머스크가 네. 공개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면서 네. 스페이스X 같이 이제 매출 대부분이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호재일 수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기술 분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적인 것들이 굉장히 뒤섞여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래가지고 뭐 기술 뭐 1위 하는 기업이 갑자기 막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수혜가 집중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지난번에 저희가 그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네.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고 네. 하이닉스 비중을 높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도 여전히 그 기조는 좀 유지하고 그 마인드는 크게 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HBM의 이제 1위는 현재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아직은 좀 나 있는 상황이다.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엔비디아, 엔비디아와의 그런 강력한 뭐 연합군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뷰는 좀 바뀌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ASML, 엔비디아, TSMC 네. 그 에코시스템이 너무나 공고하기 때문에 네네. 이들이 연합군처럼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 칩을 뭐 개발하고 싶어도 네. 참 쉽지가 않은 싸움일 것 같은데 이걸 네. 제칠 수 있는 뭐 다크호스 같은 기업들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많이 나오는 용어 자체가 이 네. 범용 반도체 말고 네. 맞춤형 반도체라는 용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예. 것 같아요. 커스터마이징 그래서 한다고. 맞습니다. 예. 개개인이 맞게. 맞습니다. 이게 범용 반도체라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 H100이라든지 뭐 네. 전체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칩들을 좀 의미를 하고 있는데 요게 좀 AI가 좀 발전을 하면서 모든 저희가 지금 쓰고 계시는 기기라든지 네, 이런 아니면 것들, 뭐 핸드폰 디바이스 모든 자동차에도 결국 이 개개인의 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반도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소비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 기사 같은 걸 보더라도 주문형 반도체 또는 뭐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MS, 아마존 같은 경우 이미 자체 AI 칩 개발을 선언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브로드콤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의 AI용 반도체 TPU 설계를 좀 대행하고 있고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 아마존과 함께 뭐 그래피톤 AI 칩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이런 맞춤형 반도체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빅테크들이 수요가 커지고 그래서 브로드컴 또는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뭐 ARM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시장도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용 반도체가 네. 약간 기성용 정장 같은 거라면 네. 맞춤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맞춤 정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아무리 시장을 보더라도 범용이 좀 더 크지 않을까요? 규모 자체는 범위가 훨씬 더 큽니다. 네. 범위가 훨씬 더 크고 이 맞춤형 반도체 같은 게 아직 조금 더 초기라고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로 보게 되면은 아. 맞춤형 반도체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쉽게 정리하면 범용 반도체 이미 이만큼 커졌는데 네. 맞춤형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맞습니다. 초입이다. 즉 네네. 성장 여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단순한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이 반도체 산업은 약간의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바꿔간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네. 최종의 커스터머가 있죠. 빅테크라는 커스터머가 있는데 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요청하는, 그들의 네. 핏에 딱 맞는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결국 여러 기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너네는 이걸로 맞춰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더 적합하게 하려면 엔비디아는 하나의 기업만이 하는 건 다 불가능합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을 맞춤형으로도 저희가 고객한테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HBM을 맞춤형으로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너네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네. 잘 만들어서 줄게 라고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도 서비스업이다. 결국 이 AI 시장이 성장하고 맞춤형 반도체를 통해서 성장하더라도 네.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HBM 1위 기업들은 역시나 큰 수혜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맞춤형 반도체 시작하면 또 네. ARM, 암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
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퀄컴과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리스크 네. 5 같은 오픈 소스로 빠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혹시 단기적인 리스크로 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개별 기업들에 대한 이슈들은 앞으로도 조금씩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대신에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뭐 사전에 이걸 예측한다든지 뭐 결과가 어떻게 뭐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M&A 이런 걸 예측하기보다는 ETF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뺄 기업들은 빼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기업들 넣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ETF 정보 단기 책인가요? 맞습니다. 예. 네, 이 이거 반도체 뭐예요? 네. 투자 가이드라는 책인데요. 예, 에이스. 네. 반도체에 대한 뭐 산업에 대한 특징, 그다음에 주요 반도체 기업, 그다음에 반도체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내용 전반을 다뤄놨습니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ACETF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네. 저희가 바로 드릴 수가. 혹시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이거? 그럼요. 예.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거기 네. 때문에 저희가 더 네. ETF 운용사다 네. 보니까 더 전문적인 지식을 네. 필요한 것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게 네. 저희의 또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또 어렵게 써면 싫어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도 네. 저희가 가이드북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본론 들어와서 근데 네. 저는 맞춤형 반도체가 네. 브로드컴이라던가 뭐 시놉시스, 네, 네. 타이던스, 암, 마벨 네. 이런 지금 현재 맞춤형 시장 강자들 있잖아요. 네네네. 좀 약간 숨은 맛집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네. 근데 솔직히 네. 대부분 사람들은 네. 암도 들여봤을까 말까 이거 브로드컴이 시가총액이 거의 10위권인데 예. 삼성보다 높더라고요. 높습니다. 근데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을 네. 위해서 이제 또 이번에 상품 만들어서 맞습니다. 저희가 에이스 네. 글로벌 AI 맞춤형 반도체라는 네. 상품 만들었는데 이 ETF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엔비디아가 우선 없습니다. 엔비디아 없으면 괜찮나요? 그 산업에서는 네. 사실 조금 아직은 뒤에 네. 있는 범용 위주의 네.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좀 빠져 있고요. 네. 그래서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뭐 기업에 대한 설명들 분야 이런 건 저희가 이 반도체 가이드북 21페이지 여기 21페이지 21페이지 통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저희가 네. 전달드리려고 하고요. 네. 대신에 이 맞춤형 반도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볼 때는 투자자분들이 약간 숨겨진 네, 숨은 맛집. 맛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기업들은 최소 수십 년 동안 각자의 영역에서는 계속 그 한 우물만 판 기업들입니다. 새로 태동하는 AI 맞춤형 반도체 관련 시장에 ETF로 투자하는 것도 저희가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B2B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하는데 네. 제가 주가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저희가 네. 이렇게 핸드폰 뜯어가지고 안에 뭐 들어있냐 이렇게 칩을 보진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도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매출 성장, 그다음에 주가 흐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처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TSMC 같이 이제 빅4은 네. 그 강하고 이제 네.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공고한 애들이 네.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당연히 이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에는 각 영역별 1등하는 기업들이죠. 시총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요 기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AI 시장, 반도체 기술의 큰 폭이 발전을 이루고 큰 시장을 더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한 전반, 그다음에 각 영역별 1위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종목이 좀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조금 더 새로 성장하는 산업들, 그다음에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은 산업에 좀 더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AI 맞춤형 반도체 ETF도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좀 더 균형 있는, 또는 반도체 시장에 좀 더 엣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ETF, 반도체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요거 그러면 네. 고정 댓글로 드릴 테니까 아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에다 넣어뒀으니까 꼭 한번 보고 반도체 주식 진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아미든 브로드컴이든 갖고 계시다면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요 반도체 기업부터 반도체에 어떤 거 투자하면 좋은지 종류부터 정말로 쉽게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한 번 더 강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의 신 짐 켈러는 말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칩들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렇게 대부분 기업들은 자신만의 칩을 만들기 위해 도전할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의 10년은 지난 10년과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